예, 3월 첫째 주 시황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3조 4천억 코스피만 팔고요.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지없이 개인들이 매수하면 지수가 하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그래도 지난주 좀 적죠. 외국인 1,800원, 개인 1,900억 정도 매수하고 이 정도인데 일단 지난주 매도는 코스피에 집중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3조 5천억 정도, 코스닥은 한 2천억 정도 지난주 매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3월 만기 선물의 누적은 지금 1조 원가량 있고요. 미니 선물의 경우에는 3조 9천억 거의 4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계산상으로는 1, 2월 달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것만 해보니까 제가 5천억대. 그래서 대략 보면은 지금 미니 선물 합쳐서 1조 한 6천억 가까이 그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예요. 제가 둘 합쳐서 이렇게 고려하더라도 2조 얼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좀 선물은 지금 지난 금요일도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미니 선물이 좀 줄어서 외인 선물 매도 강도는 좀 줄었다. 물론 이게 1, 2월께 포함이 안 된 거라고 3월 거라고 한다면은 크죠. 그러면 아직도 큰 건데 어쨌든 제 잠정 결론상 거래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이걸 3월달 걸로 3월달 것만 제가 다시 계산해서 5천 몇백억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물 거래량상 그렇게 계산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선물은 조금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선물 플레이라고 하기에도 얼마 전에 뭐 그렇게 해서 2조 원대 하방이었던 3월 만기 선물 미니 선물 하방을 위해서 더 많은 3조 5천억을 들이부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반 하락했잖아요. 다우나스닥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했고 우리 찍어 누르면서 다우나스닥 확 하니까 같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약간 공포를 조장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다우나스닥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스케줄이 돼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미국은 코로나가 퍼지지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코로나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나스닥이 더 무섭지 코로나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뿐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올해 1년 동안 많이 떨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개인들도 이렇게 사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개인이 왼쪽으로 가면 주포들은 오른쪽으로 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주식을 공포에 몰아 넣으면은 환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가 그것도 움직이는 변동성 지수라든가 또 거기에 얽힌 파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달러가 지금 강세가 나오거나 혹은 약세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달러가 움직이면 또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죠. 그래서 공포 장세를 출현할 때는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환율 같은 여러 가지 파생이 얽혀 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ELS 중에 해외 글로벌 증시 지수가 15% 하락하지 않으면은 조금 높은 이자를 주는 그런 ELS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도 지수가 눌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걸 판매하는 게 대부분 외국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은행으로 이렇게 권유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ELS들은 보통 폭락 전에 다 세팅을 걔네들 해놓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 들으니까 15%까지 떨어지면은 그 이자를 아예 못 받고 아예 0%야. 이자가 원금만 주는 거야. 그리고 35%인가 30%인가 그 아래로 하락할 경우 6개월에 30%인가 아래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품들이 많아지면 뭐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품이 많아지면 언젠가 지수가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있다.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상품이 개발됐다 보셔야 됩니다. ELS는 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 볼 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득으로 보이고 해서 하셨잖아요. DLS든 ELS든 심지어 금 관련해서도 하다가 쪽박다신 분 5, 6년 전에 많이 계셨는데 은행이 어떤 집단인데요. 은행은 절대로 손해볼 장사 안 하고 그리고 그걸 그 상품을 짜는 애들은
전체적인 지수를 움직이는 달러 세력이 저는 그거 짠다고 100% 확신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경고할 때 그런 경고 드렸고 거의 99% 심중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제 주위에 그 ELS 저 소리 듣는 순간 그게 이미 막 권유한다 소리 듣는 순간 딱 느낌이 왔어. 뭐 일주일 새에 한 10% 떨어졌을걸요 나스닥이요 지금. 벌써 10% 떨어졌어. 거의 이제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분들. 물론 이게 당장 이렇다고 해서 당장 이건 아니고 ELS가 정말 많이 팔려서 그런 게 많이 팔렸을 때 그때 요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게 요번은 다시 오르더라도 그분이 또 잘 받더라도 나중에 이런 게 많아지면은 문제가 된다. 코스피 차트 장기 차트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지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늦춰져 봐도 1900선대는 지지를 돼야지. 만약 거의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깨지게 되면은 추가로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닥이 없죠. 물론 이 평행 바닥이 있긴 한데요. 그나마 이 평행 바닥이 있긴 한데 여기 이 평행 바닥보다는 제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평행 바닥 그죠? 여기가 깨지면 지금 말한 1900대 지점이 깨지게 되면은 아마도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인데 요번에 지지 못 받으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걸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긴 선이. 그래서 거의 맛 다 있어요. 늦춰 잡아도 이렇게 1900 초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늦춰도 이 쌍바닥 한 1900대 여기를 깨게 되면은 추가 급락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응은 사실 쌍바닥 근처 오면 1900 가까이 오면은 한 번은 그동안 현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타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 어떻게 여기를 가깝게 손절을 잡고 손절 대응할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요쯤에서 거래량이 좀 나온 게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래량 이렇게 나온 지점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여기서 이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오더라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개인들이 그래서 본전되면 팔아야 되지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더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장중에 반등하고 장중에 반등했다가 또 종가에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쌍바닥까지 온 다음에 쌍바닥에서 또 튕기고 또 튕기다가 또 꺾이고 꺾였을 때 이렇게 깨느냐 아니면 꺾였을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르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 그건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평선 대응을 하신다면 이평선 회복하려면 멀었죠. 지금 여기 5일선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고요. 요쯤이고. 그래서 일단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인버스를 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분보다 좀 많이 계실 텐데 낙폭과대로 일단 좀 갈아타는 게 이번 주에는 전략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덜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낙폭 과대로 좀 바꾸시는 거예요, 종목을. A라는 종목을 B라는 종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 때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를 잘 골라서 어떤 종목은 10% 떨어진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진짜 이 기간에 30% 떨어진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30% 떨어진 종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이 한 거의 65% 약간 거의 70%까지 있을 텐데 현금이 그러면은 현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실 때 좀 분할로 많이 쓰신 분 한 10% 정도 이번 주에 조금 미리 이평선 회복 전이라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쌍바닥 오면은 또 한 2, 30%더 들어가고 그래도 현금이 남게 생겼어 그죠? 아니 여기 다 들어간다? 막 70% 60% 있던 현금을 여기에 1900대 초반에 다 들어간다. 그런 건 외국인 수급을 보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아예 쌍바닥 근처도 못 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깼기 때문에 쌍바닥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좀 오름폭이 코스피보다 커가지고 그런 건데 떨어지기는 뭐 아마 비슷할 겁니다. 떨어진 건. 그래서 코스닥은 좀 쌍바닥 근처도 아니고 좀 접근하기가 더 애매하긴 합니다. 다 반등하게 되면 좀 더 화들짝 올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래도 코스닥도 여기는 회복해야 좀 안심하지. 요거 못 회복하면요.
흘러내릴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외인 수급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